매주 목요일에는 입센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 하는데요.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 조응천 의원과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해외 출장을 가는 바람에 입센조 2주가 쉬었고요. 오늘 3주 만에 지금 만나 뵙는데요. 바로 지금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남양주에서 오시다 보니까 아주 지금 칼같이 지금 딱 맞춰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숨을 좀 고르시고요. 지금 폭우가 쏟아지는 어떻게 오시는지 좀 어떠셨어요? 길 엄청 막힙니다. 그렇죠. 지금 교통 상황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 지금도 지금 폭우 내리고 있습니까 밖에? 네. 게릴라성으로 네. 막 앞이 안 보이다가 또 조금 가다 보면 네.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슬비로 바뀌고 또 게릴라로 바뀌고 계속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의원님께서 직접 운전을 하신다면서요? 예. 안전운전하고 오신 거죠? 네. 오늘은 조금. 아무튼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숨 좀 고르시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전당대회 얘기 좀 중심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정리가 일단 가닥이 잡혀가는 게 전해철, 홍영표 두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네네. 이재명 의원은 아마 이제 출마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지배적인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97그룹이 이제 서서히 몸을 풀고 있는 이런 양상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런 전개 양상 지금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마디로 좀 정리를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지금 당신이 나설 때가 아니다. 뭐 그런 압박 같은 게 여전히 강력하게 아직도? 예, 그럼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재명 의원의 불출마 여지가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조금 전에 이제 하면서 이재명 의원 쪽에서는 몸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그 전에 드렸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강행할 것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 뭐 그렇죠. 예,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는 할 거다. 예. 그러면 구도가 어떻게 짜여질 거라고 보세요? 전당대회 구도가. 그럼 97대 이재명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일단은 보여지는데 김민석 의원과 서른 의원 정도가 서른 의원 그러니까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오기를 결심을 했다고 합니까? 근데 조금 애매해요. 또 아직도 이재명 의원에게 당신이 안 나오면 나도 안 나오겠다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긴 하죠. 예. 김민석 의원은 이제 뭐 출마를 선언을 한 거고요. 예. 뭐 돌아온 신상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뭐 좀 단순화시켜 보면은 이재명 대 97 뭐 그런 구도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거명되는 97 주자는 지금 4명이지 않습니까? 네. 4명이 아까 그 따로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97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뭐 4분의 1로 분산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가서 97 그룹에서 뭐 단일화나 이런 것도 모색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들어보세요. 지금 그 97이 뭐 어떤 연합작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대권은 뭐 더더욱이도 그렇지만 당권만 하더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기치를 그냥 혼자 내걸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어느 정도 뜻이 있는 사람들이 요번에 당신 한번 해보지 그래 라고 한번 추대하는 이런 게 있어야 자연스럽게 이게 모아지거든요. 왜 이렇게 97들이 뜸을 들이냐 늦냐 라는 말씀들이 언론에서 참 많은데 왜 꼭지를 못 따냐 왜 쟁취하지 못하냐 이런 데 대해서 좀 비난이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본인들은 아마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겠다라고 나섰을 때 단기 필마일 경우에는 참 그게 그냥 자기 혼자만의 목소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세력이 되고 또 그게 모아져서 흐름이 됐을 때 그러면 내가 나가겠다.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앞에 주당 깔아주기를 바라면 그게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냥? 아니죠. 깔아주기를 바란 게 아니고 자기가 계속 그걸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하나씩 만나면서 나 어떠냐. 밑작업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밑작업을 하는 중이다. 네네네. 이재명 같으면은 이미 대선을 거치면서 그게 다 메이드된 상태고 이런 97들은 그걸 처음부터 지금 시작을 하는 과정이니까요. 예. 그런데 그 97세대의 길을 터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처음 이야기한 게 이광재 전 의원이고. 네.
그다음에 또 어제 보도로 보면 이인영 의원이 뭐 그 4명을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라고 촉구를 했다라는 또 보도도 있고. 그럼 쉽게 말하면 86세대가 그러니까 이끄는 지금 이런 모양새네요. 모양새인데 이 모양새가 97세대의 어떤 세대 교체론과는 뭔가 부합되지 않는 모양새 아닙니까? 그건 실질하고 좀 부합되지 않는 게 사실 작년 전당대회 예. 작년 전당대회 때도 97 그룹 쪽에 출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저도 조금 관여를 했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나왔던 분 그때는 세 분이 나왔죠.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이렇게 세 분 나왔는데 네, 맞아요. 그분들 중에 그 한 분과의 관계 때문에 그걸 그때만 하더라도 그 관계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마지막에 그걸 포기를 했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이광재나 혹은 이인영 이런 분들이 무슨 뭐 매니저도 아니고 커미셔너도 아니고 뭐 나와라 말아라 할 그런 입장은 아니죠. 언론에서 좀 그건 과장하거나 과장 왜곡하고 있다고 왜곡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예. 아이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이광재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이인영 의원의 움직임 이전에 97세대 스스로의 움직임이 먼저 있었다. 이미 이 취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의 예, 말씀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의 양상인데 좀 비교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같은 말 그대로 단기 필마로 그냥 그러니까 나와서 일단은 그 대표직까지 거머졌던 경우는 이렇게 좀 뭔가 쫙 치고 나가는 이런 모습은 없는 거 아닙니까? 97의 경우에 어떻게 보세요? 흐름이란 게 그때는 밀물이고요. 저희는 썰물입니다. 아, 그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래요. 썰물에서 노져 가지고 밖으로 나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작년에는 작년 대표 작년 썰물입니다. 작년에도 제 페이스북 보십시오. 작년은 어마어마한 썰물이다. 네, 알겠습니다. 엊그저께 그 윤호중, 박지원 그 두 공동위원장 체제의 비대위 뒤풀이가 있었다면서요. 의원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저는 대구에서 영남일보 CEO 과정에 특강이 있어가지고 못 갔습니다. 꼭 중요한 자리에 또 빠지셔. 아니 그건 뭐 몇 달 전부터 약속이 돼 있었던 건데 네. 그날이 종강날이었어요. 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있잖아요. 네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 전당대회에 나오는지 이것도 관심사에서 혹시 좀 그때 참석해서 들으신 얘기가 있나 싶어서 이제 저는 못 말 들었어요. 꺼냈는데. 저는 못 들었는데 네. 다만 이제 박지원 위원장이 어저께 전화가 왔었어요. 뵐 줄 알았는데 못 뵈가지고 아쉽다고. 인사차. 예. 뭐라고 하던 거요? 그래서 뭐 좀 무슨 특정한 용건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네. 뭐 인간적으로 뭐 그동안에 못 뵈서 참 뵙고 싶었다 그런 취지였어요. 예, 뭐 그런 가벼운 얘기였고 뭐 전당대회를 전제로 한 그런 얘기는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 뭐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굳이 얘기를 하라면 최고위원은 모르겠지만 대표로는 아직은 좀 이르다. 야, 왜요? 공동 비대위원장까지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 같으면은 주위에서 좀 모여줘야 됩니다. 어차피 이제 새가 좀 있어야 된다. 좀 이렇게 내가 하고 싶다고 손든다고 되는 게 아니죠. 물론 그렇긴 예. 하죠. 예. 어차피 경선을 거쳐야 되는 거니까. 아니 좀 추대가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좀 제가 이제 그 과장 왜곡해서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당 안에서는 박지원 위원장을 그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으로 이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접촉면, 공유하는 기억, 경험 같은 게 비대위라는 좁은 네. 공간밖에 없었던 거죠. 그냥 한번 단순하게 좀 그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네. 여기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흐름만 음. 바뀌면 바람만 생기면 바람. 예 얼마든지 이기는 민주당으로 가자, 새로운 민주당으로 가자. 그러면 그 바람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저거는 뭘까요? 그게 물론 당연히 뭐 혁신이다, 변화다 이런 어떤 추상어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체감하고 확실하게 이제 각인시켜 주느냐라는 것이 이제 그 어떤
캠페인이 될 텐데 그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난 5년간의 민주당에 음. 대해서 과연 우리가 국민들께 제대로 봉사를 했냐, 복무를 했냐에 대해서 철저히 반추를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새로운 개혁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세수는 세부대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근데 아까 이제 밀물 썰물을 비교니까 그 필요했으니까 그럼 다시 밀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 상황이 정리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가장 그 힘들어하고 관심 두고 있는 거에 얼마나 부응해서 같이 움직이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당으로서. 네.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데 민주당의 대응력이 너무 약하고 존재감이 없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세요? 일단? 당연하죠.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저희가 170석에 육박하는 뭐 사실상 입법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뭐 지지율만 보면 그것도 회수 당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의석은 그렇게 갖고 있죠. 그러면 충분히 뭐 지금 그 원구성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작동은 안 한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원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뭐 법안 발의라든가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리고 예, 예. 지금 그 원구성을 둘러싸고 뭐 정말 저도 이렇게 막 짜증나고 특히 뭐 국민의힘은 양수겸 저 꽃놀이패라고 지금 저러고 계시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좀 더 양보를 해서라도 빨리 저 원구성 해서 지금 뭐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 170석을 가지고 국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기민하게 빨리 좀 대응을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과거 5년의 타성에 젖어가지고 좀 굼뜨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럼 있죠. 의원님께서 그러니까 조금 더 양보를 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법사위원장 주는데 뭐 조건 걸지 말고 걸었던 조건도 다시 이제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동안에 저희가 입법을 강행했던 그것들이 축적돼 가지고 말하자면 힘자랑한 것 그게 원저로 이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국회를 방기하고 계속 또 다른 조건 내걸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면서 계속 미루고 하면서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 저게 일종의 함정이라고 봅니다. 함정. 도저히 못 참고 또 강행하게 만드는 함정. 근데 또 강행을 하게 되면 저것들 또 저런다. 네. 예, 또 저런다. 그러면 저희는 결국은 그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공용 야당의 비애입니까? 예. 다수당인 야당의 예. 운명 한계에 비해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있잖아요. 애를 나누자. 그건 여당이 나누자 그러면 안 되죠. 야당이 나누자 그래야지. 근데 지금 여당이 나누자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다수당인 관계로 당신이 가져라. 그럼 국민들께서는 알아주실 것이다.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짧게 요거는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지금 검찰 인사 계속 났잖아요. 이번에 중간 간부급 인사까지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흐름은? 아니 뭐 완결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처음부터 끝까지 예. 뭐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의 뜻대로 예,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완결판 인사. 그럼 이제 그 인사 끝났고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안 하려면 인사를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면 검찰총장 자리는 없애도 되겠다. 그러니까. 근데 또 인물난이라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글쎄요. 아니 근데 뭐 그때마다 뭐 차장이 대행을 했다고 총장 대신에 법적인 뭐 문제는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차장이 계속 대행하면 되겠네. 총장 뭐 장관급으로 둬가지고 비싼 월급 주고 굳이 그렇게 둘 필요가 왜 있냐. 예. 총장 없애라. 예. 라고 저는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